예, 안녕하십니까. 백이중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 2023년도 2월 13일입니다. 자, 2월 13일인데요. 지금쯤이면요, 구청에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라. 이런 안내문이 분명히 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랍니다. 자, 안내문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있는 곳은요, 부산시입니다. 동구청입니다. 동구청이 제 회계사무소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문이 와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보시면요, 뭐라 쭉쭉쭉쭉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밑에 보면요, 안내문을 같이 보낸답니다. 그걸 읽고 제출을 하랍니다. 그럼 안내문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자, 제출하라. 대상, 근거, 제출 자료, 제출 서식, 제출 기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눌러보시죠. 자, 문제는요. 이걸 보면요. 이거 세무사들이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 당연히 회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요. 국세는 말이죠. 국세, 지방세, 세금은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국세는 이제 국세청에서 관할을 하죠. 물론 기획재정부가 최고 사령부입니다만은 그 밑에 이제 집행기관이 이제 국세청인데 거기서는요 5월 동안 국세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올 때는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됐어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이거는요 이제 구청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양식은 전국의 구청이 똑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요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요 제도는요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라든가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안내문을 보면은 이렇게 애매하게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특별징수 의무자는 또 뭐고, 그죠?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게 암호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자, 일단은요, 기본 포맷은 이겁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래서 A라는 회사가 B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줘요. 그럼 B라는 회사는 당연히 이자를 줘야겠죠. 이자를. 그럼 A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소득이죠. 매출입니다. 그런데 B라는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죠.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 패턴에서 요게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자, 그런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B가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가 1,000만 원 나왔다고 할게요. 1,000만 원 이자를 줘야 됩니다. A한테. 그런데 국세청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잠깐, 니네들 이자 1,000만 원 줄 때 14% 140만 원을 떼가지고 나한테 일단 납부를 해. 그리고 나머지 860만 원만 B 너는 A한테 지급하라. 그리고 B 너는 이자를 줄 때 140만 원을 떼고 그걸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눌러보시죠. 원천징수제도입니다. 원천징수제도를 이자 소득에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B라는 회사,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가 14% 140만 원을 떼고 이걸 국가에 납부를 한다.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문제는 한 번 더 눌러보시죠.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날라온 이 안내문은요. A 회사, B 회사 모두 법인입니다. 두 개 모두 법인일 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개인이 들어가 버리면요. 요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A도 법인이고 B도 법인이다. 즉 법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요때 지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법인입니다.
자, 그 다음 가시면요. 그래서 국가한테 140만 원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도 이걸 돈을 또 내야 됩니다. 눌러보시죠. 얼마를 냅니까? 14만 원입니다. 요거의 10%입니다. 이걸 갖다가 구청에도 납부를 해야 돼요. 따라서 140만 원, 14만 원 두 개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154만 원이죠. 자, B라는 회사는요. A한테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45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860이 아니고 얼마가 됩니까? 자, 눌러보시죠. 그렇죠. 846만 원을 갖다가 B가 A한테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A 법인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이자 소득에 대해서 B라는 회사가 요 두 개를 원천 징수했죠. 따라서 A 입장에서는 요 합친 금액을 이미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죠? 세금 냈어요. 자, 한 번 더 눌러보시면요. 자, 한 번 더. 이게 뭡니까? 요거 내는 게 바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40만 원의 10%를 갖다가 구청에 납부하는 이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요겁니다. 지금 요거. 자, 그 다음요. 자, 한 번 더 눌러보시죠. 한 번 더. 자, 이러면요. 국가한테 140만 원을 갖다가 국세청 납부했죠. 그럼 이걸 갖다가 다음 해 2월 달에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출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눌러보시면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한 번 더요. 마찬가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랍니다. 자, 이 지급명세서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요. 자, A가 B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고 거기에 대해서 B가 이자를 1,000만 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빌려줬고 그리고 B가 A한테 이자를 1,000만 원 지급했고 140만 원을 원천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급명세서에 다 들어옵니다. 따라서 국가는요. 이자 140만 원이 일단 원천 징수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강제적으로 제출하라 그러죠. 제출 안 하면요. 가산세가 또 나오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왜? 이런 정보를 갖다가 알고 싶단 말이죠. 14만 원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이자를 받아서 14만 원이 나왔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다. 이게 바로 지급명세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제출하라고 지금 안내문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쭉쭉 보시면 제출 기한이 있죠.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그래서 자, 눌러보시면요. 자,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제출하라.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법인과 법인 반드시 법인과 법인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법인이 법인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렇게 자주 있는 거 아닙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A라는 회사는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런데 남편이 대표이사입니다. 당연히 법인이죠. 그런데 B라는 법인은요. 도소매입니다. 도소매. 그런데 부인이 또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부인이요.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나간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남편한테 얘기를 하죠. 돈 좀 빌려다오. 그래서 A라는 법인 통장에서 B라는 법인 통장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죠. 대출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이자를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요. 자, 눌러보시면요. 관계회사라고 부릅니다. 즉 특수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요. 14%가 아니고 자, 몇 퍼센트?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갖다가 비영업대금 이익입니다. 따라서 영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지금 돈을 빌려준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원천징수세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얼마냐면요. 자, 보시죠. 25%입니다. 25%. 예. 거기에 아까 10% 지방소득세가 붙죠? 그럼 27.5%. 아까 1,000만 원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는 275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갖다가 A법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이 자기 사업에 전념해야지 쓸데없이 말이죠. 다른 데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다. 국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자, 한 번 더 눌러보실까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그래서 이자를 갖다가 1,000만 원 줄 때 140만 원을 갖다가 국가한테 납부하고 그다음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 제출하고 마찬가지로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 마찬가지로 14만 원을 갖다가 납부를 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따라서 지급 명세서는요 국가에 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요거 명세서 제출하는 거 제출 기한이 똑같습니다.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요거 오늘 이슈는 바로 요겁니다. 예, 그다음요. 자, 문제 아까 설명드렸죠. 이 모든 행동은 이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를 하고 또 지급명세서를 갖다가 보내고 이 모든 행동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자를 지급하는 B법인이 해야 됩니다. A법인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자만 받으면 돼요. 예, 받으면 됩니다. 대신 A법인은 이제 요 금액을 이미 세금을 냈다 이거죠. 예, 그래서 A법인이 이제 법인세 계산할 때는 요 금액은 이제 기납부세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법인세에서 이제 마이너스 차감을 하죠. 예,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B법인이 이 모든 의무가 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요, 만약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을 안 했다. 구청에다가 제출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눌러보시죠. 어라? 가산세 없다고 나옵니다. 예, 아직 법에서는요, 지방세법에서는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출 안 해도 돼요. 지금은요, 제출 안 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백이중 세무사, 당신은 왜 이걸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구청에서도 막 이렇게 안내문이 날라오느냐? 이거는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막 계도 기간이다. 계도, 우리가 교통법규 바꿀 때도 한 몇 달 정도 계도 기간을 주잖아요. 안내를 쫙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잡아 족친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미 국가는요, 국세청은 지급 명세서 제출 안 하면요, 가산세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도 조만간에 이렇게 안내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방세법에서 가산세 규정이 들어올 걸로 봅니다. 들어올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계도 기간, 안내하고 홍보하는 기간이라서 이렇게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바뀌겠죠? 예, 국가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처음에는 아주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안내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때려잡기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예, 이 안내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거, 예, 반드시 법인과 법인끼리 이자를 준다. 요거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주는 법인이 요거 제출하면 되겠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다 제출해 주죠. 예, 다 해줍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 예,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